청주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인 3명이 유죄 취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처분 결과가 비공개여서 피해자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붕괴되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인근 상권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 선생의 서운 승격 운동이 고향인 진천에서 시작돼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주 지역 수영부에서 초중고학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가해 학생 5명 중 3명은 형사 책임이 없는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최근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피해자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해 학생 5명의 집단 성폭력 정황은 정식 기소된 2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자세하게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피해 학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반항하지 못하게 팔다리를 붙잡고 휴지를 말아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회 기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성폭력이 모두 6차례. 피해 학생이 형들의 행동을 사과받게 해달라며 부모에게 알리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 학생 5명 중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만 14살이 안 되는 촉법소년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이 촉법소년 3명에 대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보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유죄 취지로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나뉘는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를 받으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하지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인 소년재판은 피해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보호 처분을 내리는 단계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진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이 당연하다면서도 처분 결과를 왜 알 수 없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피해자인 우리한테는 항복권도 없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 14살 미만인 소년범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년법의 취지상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가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년 범죄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교화가 전혀 되지가 않고 계속 재범을 하고 있는 게 보호 처분을 받은 3명 중 2명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과 달리 정식으로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금강역 환경청 공무원들이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다음 달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복청과 환경청 공무원 8명,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와 감리사 직원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시공사 직원 3명은 담당 재판부가 현장 소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14명에 대한 재판이 중지됐는데 법원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자 재항고를 취하했습니다. 새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사와 오는 16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오는 30일 기공식을 거쳐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옛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터 일원에 건립되는 새 시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2028년 10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같은 OTT 공세에 영화 산업이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극장을 찾는 관객이 많이 줄었는데요. 한때 좋은 상권으로 불리던 영화관 주변 지역도 함께 위축되면서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영화관. 관객이 가장 많은 휴일 오후지만 표를 끊는 관객은 많지 않습니다. 상영관 주변 테이블도 빈자리가 더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OTT 같은 온라인 영상물 시장이 커지고 극장 관객은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보다 지금 적은 관객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저희가 폐점 같은 것도 고민하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극장 밖의 풍경은 더 한산합니다. 비슷한 시각 사람들로 넘쳐나는 근처 도심 거리와 달리 상가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우리 원도심에 우리 극장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흥행했던 예전 상권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여기에 이웃에 이렇게 상가들도 빈 점포들도 많이 생기고 코로나19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극장도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문을 닫은 제천의 한 극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지막 상영을 했던 영화 홍보물과 팝콘을 팔던 매점의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현수막을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사람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주변에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들도 많았는데 다 이제 폐업을 하고. 실제로 금요일 오후지만 극장 주변에서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이거 있을 때는 많이 왔고 그런데 영화 문화재 그거 할 때도 사람이 많았었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닫고부터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열려있는 상가에도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죠, 아무래도. 영화가 있을 때보다는 많이 영화 보는 사람들이 영화 보러 와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손님이 없어진 거죠. 비슷한 시기 극장이 문을 닫은 충주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극장이 있던 건물 상가는 대부분 비었고 미처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인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폐허 같다, 뭐 흉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벽도 막아놓고 불도 켜놓고 하는 거죠. 한때 사람들로 넘쳐나던 충주 성서동 젊음의 거리는 옛말이 됐습니다. 유동인구가 갈수록 줄면서 문을 닫는 상가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바글바글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조금씩 지나가고 거의 없다시피 보면 되죠. 거의 유령 상권이라고 보면 되죠. 구도심의 중심지였던 극장이 문을 닫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공동화와 슬럼화도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영화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하는데 극장도 없고 뭐 옷가게, 뭐 신발가게 다 빠지니까 상가 꽉 차야지 서로 좋은 건데 상생하고 좋은 건데.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함께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극장거리. 지역 경제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실내 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철저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 주간 업무 보고에서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 수 있다면서 시설물과 시민 이용 장소에 대해 부서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금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공약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충북 수험생의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적 분석 결과 충북 고3 수험생의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가 94.7점, 수학이 94.5점으로 두 과목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4학년도와 비교하면 국어 11위에서 2계단, 수학 12위에서 3계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23학년도 16위와 비교하면 7계단이나 올랐습니다. 헤이그 특사인 보제 이상설 선생의 서운 승격 운동이 고향인 진천에서 시작돼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동참해 서운 승격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독립운동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대한제국의 외교적 독립을 외쳤던 보제 이상설 선생. 간도의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다만 헤이그 특사 부대표였던 이준열 세의 서운이 1급인 대한민국 장인 반면 대표였던 선생의 서운은 2급인 대통령장에 머물러 서운을 높이자는 운동이 고향인 진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떠나니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유언에 따라 선생의 업적은 그동안 평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이 자료라든지 이런 게 참 없어가지고 기념관 건립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운 승격 운동이 도내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충북교육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진천군과 서운 승격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립운동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서게 됩니다. 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좀 인식하고 그 역사적 가치나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진천군은 서운 승격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선생의 정신이 후세에 이어지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보제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과 철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인 올해가 서운 승격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진천군은 보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서명을 받고 상훈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업적 재평가를 통해 서운 승격 자격이 주어지도록 개정 방향을 맞추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설 선생의 서운 승격 운동이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며 독립운동 평가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의 제주 호화연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주 충북도립대 교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교수 등 4명과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호화 일정을 소화하며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총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한양행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유한양행은 오송읍 정중리 오송바이오폴리스 내 11만여 제곱미터에 내년까지 170억 원을 들여 의약품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유한양행의 건축 허가를 승인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산업용지는 96필지 모두 분양됐으며 현재는 67필지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과학기술부 선도연구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